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if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 if문에 같이 쓸 수 있는 else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if문은 이제 혼자서 사용이 가능했었죠. 자, 요렇게 if문 따로 하나를 적을 수가 있었는데, else문은 if문과 꼭 함께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else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앞에 꼭 if가 있어야지 이제 마지막에 else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else는 if문과 함께 사용하는 거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구조를 살펴보면 앞에는 if문이 지난 시간처럼 사용이 되면 돼요. if 조건 적고 땡땡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코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if를 적었던 곳과 같은 위치에 이제 들여쓰기 된 위치 말고 이제 if와 같은 위치에 else를 적고 땡땡을 적으면은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 else가 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if문이 만약에 조건이 참일 때 이제 실행을 코드를 했던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건이 거짓일 때, if문 혼자 사용을 했을 때에는, 거짓일 때는 그냥 이 if문을 통째로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조건을 참일 때는 이렇게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저렇게 실행해라 라고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요 else입니다. 그래서 자, 이 else에서는 이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고 싶은 코드가 있다면 코드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else에서는 조건을 따로 적어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앞에 if문에서 적었던 조건이 그냥 거짓일 때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얘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else에서는 여기 조건을 적으면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else문을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이 if문을 적을 때 거짓일 경우 실행하고 싶은 코드가 있다면은 if문 뒤에 else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lse 땡땡 사이에 조건은 안 적는 게 기본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좀 헷갈리고 예제를 따라 해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는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리고 아니면 불합격을 출력하는 게 미션이네요.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죠. 자,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점수를 하나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if문을 사용을 해서 80점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합격이다 라고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불합격일 때를 이제 적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else를 추가해서 요렇게 적어주면은 이 조건이 이제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참일 때는 여기를 실행, 거짓일 때는 여기 else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80점이 넘었다, 85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합격입니다 라는 글자가 뜨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75점일 때는 불합격입니다 라는 글자가 뜹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프린트 하나 더 끝! 자, 요렇게 요 프린트를 적어주게 되는 거는, 자,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연습을 했었는데, 자, 요렇게 적어주는 거는 들여쓰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이 else라고 하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자, 요 마지막에 제가 적은 프린트는 이 위에 if문이 합격을 띄우든 불합격을 띄우든 항상 자기는 이제 위에 if문과는 상관없이 내려와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자, 85점 하면은 85점일 때도 출력이 되고요. 다시 75점일 때도
끝. 요게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if문, 뭐 포문, 이 제어문 파트에서 좀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싹 지우고 그 다음 예제는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자,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을 하는 예제라고 합니다. 슉 복사를 해서 요거는 복사를 하니까 붙어서 나오네요. 그죠? 조금씩 정리를 해주면은 자,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if문에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자, 이 num을 얘는 지금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아주는 연산자죠. 그래서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이 얼마인가 하는 거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숫자인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아니면은 1일 거예요. 그죠? 그때 나머지가 0인 친구는 짝수인 거고 아니면은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조건을 적고 실행을 할 때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 된다면 뭐뭐는 짝수입니다. 아닐 때 else 홀수였을 때는 뭐뭐는 홀수입니다 하고 출력이 되게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4를 넣어보면은 4는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었죠. 다시 한번 넣어서 5를 넣어보면은 5는 홀수이니까 요 밑에 else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포맷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앞쪽에 강의에서 이제 문자열 다루기 시간에 배웠던 거죠.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해 오시면 됩니다. 또 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입력받아서 나이 입력 왜 우리 그 뷔페 같은데 밥 먹으러 가면은 그 초등학생 미만 그러니까 7살까지는 아마 돈을 더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이를 입력받아서 이제 성인 가격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그 미취학 아동의 가격을 받을 건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if 만약에 age가 나이가 크거나 같다 8 8살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이제 가격이 프린트 얼마를 할까요? 30,000원입니다. 요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else 이 조건이 아니었을 때 그때는 프린트 절반 가격 받을까요? 1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안 되는 예시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했을 때 만약에 15살이다 그럼 이 30,000원을 받죠. 그리고 5살 꼬꼬맹이다 라고 하면은 15,000원만 받습니다. 요거 이제 잘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자, 앞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에러가 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콜론이 없다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2개다 그러면 에러가 나고요. 세미콜론이다 그래도 에러가 납니다.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요 if와 else에서 들여쓰기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한쪽에다가 스페이스 키를 추가를 해서 안 맞게 배치를 한다면 실행을 했을 때 또 요것 때문에도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자, 항상 그래서 이 if문과 짝이 되는 else문은 같은 단계의 들여쓰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또 여기다가 else에다가 조건을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같은 뜻이지만 7보다 작다 요렇게 굳이 이 else에다가 조건을 명시를 해준다면 이때도 이렇게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굳이 이거를 여기다가도 조건을 적고 싶다 한다면 얘는 else가 아니라 이렇게 if문 2개를 적던가
또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 여기 있는 else if를 적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else에는 조건을 적으면 에러를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렇게 if 없이 else만 쓰면은 어떻게 되나? 당연히 요렇게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f랑 else는 항상 else 위에 if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프린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if문과 이제 else문 사이에 프린트가 한 줄 들어갔는데 이 프린트가 요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었다면 이 if문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건 이제 에러를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얘가 요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 if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프린트문이고 그렇다는 말은 if문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else문은 위에 이 if문을 자기의 세트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얘가 껴가지고 이 if문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안 돼요. 얘는 됩니다. 얘는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if와 else문 사용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충 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else if까지 배워서 이 if, else if, else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